자, 오늘은 비교적 쉬운 조동사 파트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5쪽 펴주세요. 자, 1번에 be, have, do의 역할에 대해서 문법적 기능을 도와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에 포함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그렇지만 문장 안에서 이 비동사 자체가 독자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이제 문장에 조금 더 문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우선 비동사는 문장 안에서 진행형과 그리고 수동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동사인데 자, 예문에서처럼 In this area some hotels aren't offering free breakfast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는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동사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The president is respected by all the citizens 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은 모든 시민들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is respected 라고 해서 수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어요. 이처럼 비동사는 주격 보어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로도 활용이 되지만 뒤에 현재 분사라든지 과거 분사를 덧붙여서 각각 진행과 수동의 의미를 문장에 부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다음으로 조동사 have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조동사 have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줘야 되는 게 바로 완료 시제야.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지난 시제 파트 시간 때 수업했었죠? 우리는 이 과거 분사 앞에 조동사 have가 있으면 자동으로 완료 시제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완료형인지는 문장 안에 쓰여져 있는 그런 각각의 시간을 나타내는 수식어구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시제를 유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문에도 I have ordered a few things at an internet grocery store 이라고 되어 있어. 나는 주문을 해봤다 이 말이지 인터넷 식료품점에서 몇 가지를 한번 주문을 해봤어. 이미 그 주문이라는 동작이 과거에 완료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자, 그런 경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험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have pp 완료 시제를 사용한 자, 다음으로 조동사 do 한번 볼게요. do 같은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일단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의문문과 부정문을 나타낼 때 당연히 do, does, did를 활용해서 각각의 어울리는 의문문과 부정문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자주 나오는 건 동사를 강조하는 강조의 조동사 do라든지 아니면 일반 동사 도치 구문에 활용이 되는 do. 이렇게 두 가지가 고등학교 때는 자주 출제가 되는 편이에요. 그쵸? 자, 동사를 강조하는 do의 경우에는 정말로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일반 동사 앞에 동사의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do, does, did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I do remember him. 나는 정말로 그를 기억해. He is my sister's homeroom teacher. 뭔데? 그가 바로 나의 여동생의 담임 선생님이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이때 do는 정말로라고 해서 뒤에 오는 동사 remember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예문을 보면 never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정어구가 문장의 앞에 오면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 도치에 관련해서는 예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이자면 자, 지금 주어진 부정어구의 예시들인데 이러한 not부터 시작해서 hardly, rarely, seldom, little 거의 뭐뭐 않는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부정어구들과 not only, not until, no sooner과 같은 이런 다양한 부정어구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나오게 될 때 주어 동사의 도치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그때 비동사라든지 조동사는 주어와 단순히 위치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어순이었다면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고 주어를 뒤로.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어순이었다면 조동사를 앞으로 빼고 주어를 뒤로.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데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do나 does, did를 앞으로 보내고 주어를 뒤로.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어구의 도치에서 이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될 때 일반 동사의 경우에 주어보다 선행하는 do, does, did의 역할을 여기 표에 있는 네 번째 문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도치 구문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첫 단추 페이지 33쪽을 참고해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예전에 수업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양한 도치 구문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자, 다음으로 이번에 나와 있는 can, could, may, might 요거 한번 볼게요. 자, can, could나 may, might 같은 경우에도 조동사기 때문에 본동사에 어떠한 의미를 더해주는데 사실 이 가능성 추측의 정도가 약한 순에서 강한 순으로 줄 세우시오 같은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다만 could나 might를 단순히 조동사의 과거형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조동사 can이나 may보다 조금 더 의미가 약한 느낌으로도 현재 시제에서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n이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다면 could는 뭐뭐일 수도 있겠다. may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 might는 정말 확실하진 않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단순히 과거 시제를 벗어나서 원래 조동사보다 조금 더 약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문 보면 After 4 o'clock, Julia might be at home. 4시가 넘으면 아마 줄리아가 다른 스케줄이 있지 않은 한 아마 집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과거 시제인가?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아래에 나와 있는 기타 여러 의미로 바로 넘어갈 건데 우선 can과 could, may, might를 한번 보면 can은 능력과 허가 그리고 가능성 총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주면 돼요. 지금 이 표에서는 능력과 허가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보다는 추측이나 가능성의 의미로 매우 많이 사용되어지는 조동사입니다. 우선 능력과 허가의 예문을 먼저 한번 보면 My son can sing several English songs 라고 되어 있어. 우리 애는 영어 노래를 몇 곡 부를 수 있어 라고 하면 이때 can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be able to라는 대용 표현과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허가의 경우에는 You can borrow my calculator if you want.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내 계산기를 써도 돼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can이 조금 더 편한 사이에서 약간 더 캐주얼한 의미로 허락을 구하는 표현 또는 상대방에게 허락을 해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an의 추측 가능성의 예문을 한번 보면 Coral can be yellow, blue, or green 이라고 되어 있죠. 산호는 노란색일 수도 있고 파란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can의 경우에는 능력과 허가보다는 가능성에 더 포커스를 맞춘 의미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특히 조동사 cannot의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확신을 나타내는 조동사 must의 반대 표현으로 종종 사용이 돼요. must 같은 경우에는 뭐뭐임이 분명하다 라는 매우 강력한 확신이나 추측,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사용이 되고요. cannot은 그 반대로 뭐뭐일 리가 없다 라는 불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조동사입니다. 자, 그 다음 아래에 있는 may나 might 같은 경우에는 허락이라든지 아니면 가끔씩 두 번째와 같이 기원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may나 might는 약한 추측의 가능성으로 훨씬 더 자주 사용이 되어져요. 예를 들어서 그는 maybe come back next year. 내년이면 아마 돌아올걸?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may는 확신은 없지만 아마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굉장히 약한 추측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표현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계속해서 아래에 있는 조동사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 will과 would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가장 대표적으로는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를 나타내는 그러한 조동사로 활용되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이때 이 시제를 나타내는 will을 대신하여 사용될 수 있는 대용 표현으로는 be going to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그쵸? 뭐뭐 할 예정이다. 혹은 매우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be about to 동사 원형도 사용이 가능해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be about 동사 원형보다는 will의 대용 표현으로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훨씬 더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조동사 will은 If you won't tell him the truth, I will. 만약 네가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겠어 이 말이죠. 이렇게 주어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조동사 would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will의 과거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would만이 단독적으로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옆에 보면 I would climb the mountain with my family 라고 되어 있죠. 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등산을 하곤 했었어 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이나 과거에 어느 정도 반복이 되었던 행동을 나타낼 때 이 조동사 would를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would랑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비교되어지는 조동사는 used to가 있는데요. 조동사 used to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습관이라든지 현재와 반대되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이에요. 자, would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규칙적인 과거의 습관이나 행동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I used to go there every Saturday 라고 되어 있죠. 나는 예전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거길 갔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었던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 She used to have long hair처럼 그녀는 과거에는 지금과 달리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 처럼 과거의 상태를 나타내는 조동사로도 사용되곤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would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부탁을 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인데요. Would you mind? 라고 하면은 혹시 이래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일반적으로 조동사보다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단순 과거 시제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중하거나 조금 더 약한 의미를 표현할 때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hould 같이 한번 볼게요. should와 ought to 같은 경우에는 must보다는 조금 더 완곡하지만 상대방에게 어떠한 제한이나 아니면 의무, 특히나 당위와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조동사 should 같은 경우에는 156페이지 포인트 1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동사 must 한번 볼게요. must는 여기서는 의무의 의미만 다루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선 표에서 나타낸 것처럼 의무, 꼭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때 must not은 금지의 뜻으로 절대 뭐뭐 하면 안 되는 의무에 대해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때 must는 have to라는 대용 표현으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Cars must not be parked in front of the entrance. 자, 자동차를 입구에 주차하도록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꼭 해야 하는 의무라든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금지사항을 전달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must는 매우 강한 추측의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데요. 아까 전에 앞에서 can에 대해서 다룰 때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자, 예문을 한번 보면 He must be a liar. 이때 must를 단순히 의무의 의미로만 해석하면 해석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탐은 반드시 거짓말쟁이여야 해?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쵸? 이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탐은 거짓말쟁이임이 분명해. 걔는 맨날 말할 때마다 말이 바뀌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must는 말하는 화자가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조동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앞에서 의무의 느낌으로 쓰이는 must의 반대말은 must not이라고 했지만 이 강한 추측의 의미의 반대로 쓰이는 조동사는 must not으로 생각해주면 안 되고요. cannot 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Tom cannot be a liar 하면은 야, 탐은 거짓말쟁이일 리가 없어. 걔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진실된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cannot 대신에 must not을 사용하면 의미가 마찬가지로 매우 어색해집니다. 알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뒷부분에 나오는 조동사 have pp에서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need와 there에 대해서는 아래에 있는 추가 설명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자, need와 there의 경우에는 의문문과 부정문에서 조동사로 쓰일 수가 있는데
긍정문에서는 항상 본동사로 사용된다 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정문과 의문문에서는 조동사처럼 사용이 되어서 need와 their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온다는 뜻이고요. 긍정문에서는 본동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되고, 왜냐면 한 문장 내에, 한 절 내에 접속사 없이 동사가 2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need나 their 뒤에 투부정사가 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경계도 많이 흐릿해져서 특히 need의 경우에는 목적어로 그냥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엄연히 부정문 의문문과 그리고 일반 긍정문에서의 need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는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had better 또는 would rather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경고나 조언으로 뭐뭐 하는 편이 더 낫겠어 라고 해석되어지는 조동사죠. You had better exercise at least twice a week. 자, 당신은 일주일에 최소 2번 정도는 운동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상대방에게 권유해주는 조동사의 표현입니다. 이때 애들이 은근히 많이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had better의 부정형을 쓸 때 자꾸 had not better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had better은 하나의 세트야. can이나 will처럼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부정형을 표현할 때는 had better 뒤에 not을 써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이어서 포인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1번에는 조동사 have pp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포인트 1번에는 조동사 have pp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예문을 먼저 한번 보면 She should ask, she should have asked me 라고 되어 있지. 자, 요거는 시제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She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은 시제가 현재 시제이고요. She should 플러스 have pp는 과거 시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 전체 또는 글 전체를 읽어보고 문맥에 맞는 시제에 적절하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주면 되겠어요. 근데 뒤에 봤더니 Before she used my cell phone 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휴대폰을 그녀가 사용하기 전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휴대폰을 사용한 시점 자체가 이미 과거야. 그러면 그 전이면 당연히 과거 또는 대과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맥상 시제는 have asked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Before she used my cell phone, 그녀가 나의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에 She should have asked me. 나에게 분명히 먼저 물어봤었어야 했어. She was rude and careless. 너무 무례하고 부주의한 그런 행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나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 가능성을 뜻하는 조동사 have pp가 같이 쓰이면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낸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must have pp의 반대말은 must not have pp가 아니라 cannot have pp라고 얘기했었어요.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단정적인 추측이고요.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과거 사실에 대한 부정적인 추측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may나 might have pp, should have pp의 경우에는 반대말이 may not have pp, should not have pp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 표가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데요. 너희들 책에는 그대로 잘 나와 있어. 그쵸? 자, may have pp 같은 경우에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막연한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She might have seen the movie with her mother 이라고 하면 그녀는 어머니와 그 영화를 보러 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should have pp 같은 경우에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자신의 과거 행위에 대한 후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should not have pp 같은 경우에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에 대한 후회라고 생각을 해주면 편하겠죠. 그래서 I should have gone to bed earlier last night. 나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잤더니 지금 너무 피곤하다. 어제 좀 일찍 잘걸 이라는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에 나와 있는 것들 외에 한 번씩 나오는 게 could have pp가 있는데요. could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과거에 이랬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You could have really hurt yourself 라고 해서 당신은 정말 심하게 다쳤을지도 몰라요. 라고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아래를 보면 조동사 have pp에서도 조동사들끼리 의미 구별은 문맥 파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New scientific evidence shows dinosaurs라고 되어 있죠. 자, 새로운 과학 연구가 보여준 바에 의하면 공룡들이 should have been이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가 되는 거고 might have been이면 뭐뭐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봤더니 have been warm-blooded animals 온열 동물일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at behaved like mammals. 포유류와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문맥상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보다는 뭐뭐였을지도 모르겠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답으로는 might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눈에 쏙을 같이 한번 보고 나서 1번부터 6번까지 강의 잠깐 멈추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조동사 have pp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후회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문맥상 너희가 보기에 현재 시제일 때는 조동사의 원형을 골라주면 되고 과거 사실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조동사의 과거형 혹은 조동사 have pp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조동사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문맥상 충분히 추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잠시 멈추고 1번부터 6번까지 답을 고르고요. 답만 고르지 말고 답의 근거도 반드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 Have you seen Julia? 자, 당신은 세미나에서 줄리아를 봤나요? She didn't answer the phone. 아니, 전화통화가 전혀 안 되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No. 아니, 전화통화는 나도 안 됐는데 She cannot have forgotten, must have forgotten the seminar. 자, 그녀가 세미나를 잊었을 리가 없다. 뭐뭐 했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cannot have pp. 뭐뭐 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must have pp.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자, 그녀가 해당 세미나의 메인 스피커였기 때문에 그 세미나를 잊었을 리가 없다가 맥락상 더 자연스럽겠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cannot have forgotten입니다. 그 다음 2번. 자, you should have rested some more 이라고 하면은 너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어. 너는 조금 더 쉬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should have rested. 그 다음에 너는 아마도 뭐뭐 했을지도 모르겠어. 쉬었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해석이 된다면 might have pp를 골라주면 되겠죠. 근데 뒤에 봤더니 You have a higher fever today. 오늘은 어제보다 열이 더 높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네가 조금 더 쉬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 좋은 표현 should have rested로 골라주도록 합니다. 다음 3번. This song is being played everywhere. 자, 이 노래는 is being played. 현재 진행 수동형이네요. 자, 이 노래는 어디서든지 재생되어지고 있는 중이다죠. 그 다음에 you must hear, you must have heard it before 이라고 되어 있어. 당신은 그 노래를 그 전에 must hear 이라고 하면은 시제가 현재 시제, must have heard라고 하면은 시제가 과거 시제가 되는데 너는 지금 이 노래를 꼭 들어야만 해. 혹은 너는 지금 이 노래를 들음에 틀림이 없어. 전에. 와. You must have heard it before. 너는 전에 그것을 들었음이 분명해. 당연히 후자가 더 자연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have heard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There were a lot of people waiting at the restaurant. 레스토랑에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 We should have made a reservation. 우리는 예약을 해야만 해와 우리는 예약을 미리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서 참 아쉬워와.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have made가 더 자연스럽죠. 맞습니까? 자, 예약을 미리 했었으면은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예약을 미리 하지 않았어서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과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should have made가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Although it was a bad accident. 자, 물론 굉장히 사고가 심각했지만 the passengers and drivers, 승객들도 그렇고 운전자들도 그렇고 weren't hurt. 전혀 다치지 않았어. They should have been wearing, they must have been wearing. 자, 뭐뭐 했어야 했다와 뭐뭐 했던 것이 분명하다. 둘 중 뭐가 자연스러워? 사고가 매우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크게 다치지 않은 걸 보아하니 그들이
그들의 안전벨트를 제대로 잘 착용했음이 분명하다가 문맥상 자연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They must have been wearing으로 가겠습니다. They must have been wearing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한번 볼게요. When she reached her car, 그녀가 차에 도착했을 즈음에 갑자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그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무엇이? She might forget, she might have forgotten to turn off the oven. 그녀가 오븐을 끄는 것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자, 그러면 지금 글의 시제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reached죠? 맞습니까? 따라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인 might have forgotten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오븐을 미처 끄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오븐 끄는 것을 깜빡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자연스럽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주장, 명령, 요구, 제안에 쓰이는 should 한번 볼게요. 우선 이건 1번에 설명 먼저 같이 한번 보면 주장, 명령, 요구, 제안 등을 나타내는 동사, 어구 뒤에 이어져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대절의 형태에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절의 동사를 원형으로 써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나올 때는 주어를 3인칭 단수로 잡거나 아니면 시제를 현재가 아닌 과거 같은 다른 시제로 잡아서 마치 동사 원형이 오는 게 굉장히 어색한 것처럼 보이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라고 주어가 주장, 명령, 요구, 제안한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때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should라는 조동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자리에는 대절의 동사 자리에는 동사 원형을 넣어줘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당위성을 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예문을 한번 보면 My teacher suggested that 자,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셨어. 뭐라고? 내가 영어 동아리에 가입해야만 한다고. 뭐 하기 위해서? To practice conversational English. 실제 영어 회화 기술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자, 이때는 해석상 내가 가입해야 한다고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비록 글 전체의 시제가 과거 시제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와 동사 사이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어 있다고 간주해서 동사 원형인 attend가 오는 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리고 아래의 경우에도 He insists that his son이잖아. 원래 3인칭 단수인 his son이 문장의 주어로 왔을 때는 washis라는 3인칭 단수형 동사를 써주는 게 적합한데 이 경우에는 주어인 his son과 동사인 wash 사이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것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washis가 아닌 wash라는 동사 원형을 써주는 게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때 대절의 should를 이끌 수 있는 주요 동사와 형용사에는 뭐가 있냐면 insist, 주장하다, demand, 요구하다, suggest, 제안하다, propose, 제안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request, 요구하다, order, 명령하다. 그리고 essential과 necessary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it is essential, necessary, important that 뒤에 오는 진주어 절에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위에 예문 문제를 한번 보면 He recommends that 그는 추천했습니다. 그는 추천합니다. That 뭐라고? Every student in his class. 그의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그룹 내에 있는 서로서로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고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talk 앞에 조동사 should 생략, 그래서 talk,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라고 골라주는 게 적합합니다. 문장의 주어가 every로 왔을 때는 3인칭 단수로 취급하기 때문에 뒤에 원래 단수형 동사가 와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에는 대절이 당위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걸로 취급을 해주는 편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that절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이 아니라 단순히 뭐뭐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직설법을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직설법을 써야 한다는 거는 시제일치나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Are you seriously suggesting that she did this on purpose? 자, 당신은 정말 진지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까? 그녀가 이것을 on purpose, 고의로 했다고? 자, 이때는 그녀가 고의로 해야만 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녀가 이것을 고의로 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조동사 should가 생략되지 않은 걸로 취급을 하고요. 지금 문장의 시제 자체가 해석상 현재 혹은 그녀가 고의로 이 일을 버렸다라는 과거 시제로 써주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did 혹은 does 둘 중에 하나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그녀가 이미 과거에 이 일을 저질렀다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did라는 과거 시제를 써줬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한눈에 쏙 잠깐 한번 보고요. 그리고 강의 잠시 멈추고 7번부터 12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절에 동사가 다음과 같이 insist, suggest, propose, recommend 등 명령, 요구, 주장, 제안 등의 동사일 때 대절에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의 의미가 포함된다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걸로 취급을 해서 뒤에 동사를 시제와 인칭과 무관하게 원형으로 적어주는 게 적합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때 무조건 should가 생략되었다고 동사 원형 고르지 말고 해석했을 때 대절의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에만 그러하고 만약에 단순히 대절의 주어가 동사 한다라는 단순 사실의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시제일치, 수일치를 시켜줘야 된다는 부분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7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doctor has suggested that 자,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엄마께서 getting eye surgery, 눈 수술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should 생략된 걸로 취급하고 consider, 동사 원형으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에는 I requested that. 자, 나는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그녀가 leaves right now. 떠나야 한다고. 떠난다고. 지금 그녀가 떠나야 한다고 요구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leave 동사 원형을 골라주겠습니다. 이어서 9번 Studies suggest that 자, 많은 연구들이 제안하기로는 eating blueberries 자, 블루베리를 먹는 것은 enhance 향상시켜야 한다. enhances 향상시킨다. 무엇을? vision and memory 시력과 기억력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게 아니고 단순한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nhances, 단순 사실의 경우에는 should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의 주어 동명사에 맞춰서 단수형 동사를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10번 It was proposed that 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제안되었습니다. All lectures 모든 강의가 반드시 made available online,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해야 한다고 혹은 온라인으로 수강 가능했다고 제안이 되었습니다. 뭐가 더 자연스러워? 수강 가능해야 한다고가 해석상 자연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should가 생략된 걸로 취급을 해서 be라는 동사 원형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 He insisted that 자, 그는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그가 봐야 한다고 혹은 그가 봤다고 The moment that you started fighting 너희들이 싸우는 상황을 봤다고 주장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아, 싸움 구경했어야 했는데 놓쳐서 너무 아쉽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단순 사실이라서 so 12번에는 It is essential that 이하를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무엇이? The decision maker, 의사결정자가 full access to the information, 모든 정보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가 해석상 자연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should 동사 원형을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촘촘 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 관용 표현 1번에 나오는 cannot help ing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와 동명사 파트 수업할 때 분명히 다뤘었어요. 그쵸? 자, cannot help ing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석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cannot but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각각 뒤에 오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서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문장 영작시 글자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글자 수를 잘 한번 살펴보고 각각 필요한 그런 표현으로 사용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보면 He dressed up as a woman at the school festival. Since that day, I cannot help laughing whenever I see him. 한 번씩 학교 축제에서 여장 남자, 남장 여자 그런 거 하잖아요. 그쵸? 자, 그것처럼 그 남자애가 dressed up as a woman. 여자애처럼 옷을 입었어. At the school festival. 학교 축제에서. Since that day. 그날 이후로 I cannot help laughing. 자, 나는 웃음을 멈출 수가 없어. 웃지 않을 수가 없어. Whenever I see him. 내가 그를 볼 때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I cannot help laughing을 갖다가 I cannot but laugh 또는 I cannot help but laugh 또는 I have no choice but to laugh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cannot to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인데 요거는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I cannot emphasize too strongly the wisdom of planning ahead 라고 되어 있지. 나는 아무리 too strongly 강하게 emphasize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야. 무엇이? The wisdom of planning ahead.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것의 지혜를. 즉 다시 말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그러한 지혜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may 뒤에 부사 well을 붙여서 may well이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뭐뭐 할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고요. be likely to 동사 원형이랑 같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This may well be true. 자, 이것은 사실일 것 같아. But it's not related to our topic. 그렇지만 분명히 진실인 것은 맞으나 우리의 주제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may well을 is likely to 동사 원형으로 바꿔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의 의미로 해석이 될 때는 have good reason to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 있는데 자, you may well ask that. 자, 네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It's a good question. 매우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you may well ask를 you have good reason to ask로 바꾸어도 괜찮다는 거야. 너는 그것을 물어볼 타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어서 4번 보면 may 또는 might as well as 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had better 동사 원형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 아니면 as를 두 개 쓰는 경우에는 would rather A as B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The restaurant isn't far. 레스토랑이 별로 안 멀어. 그렇기 때문에 we may as well go on foot. 우리는 걸어가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had better go on foot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might as well go on foot 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예문 한번 보면 We might as well buy some snacks here. 우리는 차라리 여기서 간식을 사는 게 좋겠어. As at the park. 공원에서 사는 것보다는. 왜? 공원 매점이나 그런 데는 좀 더 비싸니까. 자, 이 경우에는 might as well을 would rather로 바꿔도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강의를 멈춰두고 아래에 있는 퀵 체크 1번, 2번 풀어보세요. 다 풀었으니까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cannot help ing랑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같다고 얘기했었죠? 1번은 패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cannot help ing,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말고 또 뭐 있다 그랬지? cannot but 동사 원형. 자, 그리고 이번에는 might as well 이라고 되어 있는데 might as well은 아까 전에 may as well, might as well은 had better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자, 그 다음 3번 보면 cannot be stressed strongly enough 라고 나와 있어요. cannot be stressed strongly enough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cannot enough랑 cannot to를 바꿨어도 의미가 동일하다고 했었죠. 아무리 이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다. 맞죠? 자, 그리고 4번을 보면 he is likely to 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예문에는 may as well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may as well은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라서 had better이나 would rather로 바꿨을 수 있지만 is likely to 동사원형, 즉 be likely to 동사원형은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두 문장은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닌 게 되죠.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는 may well이 적합하겠지.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은 1번 보기랑 동일한 문제죠.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ing. 맞습니까? 자, 이어서 2번 보면 그곳에 갈 때마다 그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뭐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동사의 형태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괄호 안에 cannot과 help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장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선 whenever I go there, I cannot help thinking of 라고 할 수 있겠죠. cannot help ing니까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cannot help but think of her 이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는 옷보다 가방을 사는 편이 낫겠어. 뭐뭐 하기보다는 뭐뭐 하는 게 차라리 낫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you might as well buy a bag as buy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반복이니까 clothes.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차라리 네가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해석상 뒤에 있어도 영어상으로는 앞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 어순에 주의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목요일에 추가로 조동사 파트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했습니다.